안녕하세요. 예피의 투소관입니다. 예,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 예, 46번째 영상입니다. 예, 녹화 다 했는데, 녹화가 안 돼서, 예, 좀 힘이 빠지는 상황이지만, 예, 다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통달의 이 매뉴얼의 12태도와 12책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섀도우 역학에 대한,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예, 뒷부분에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들, 또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맥락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챕터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ID입니다. ID. 예,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라고도 하지만 이걸 이제 신분증이라고 합니다. 신분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영혼의 이주들을 해야 되는데요. 영혼의 이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우주에 우주적 신분, 우주적 신분, 우주 시민으로서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다음에 이제 태어날 곳들 그 장소에 아이디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여러분들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개인정보 보호 아래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또 자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신분증을 받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 방해하는 게 뭐냐? 섀도우인 거죠. 예, 섀도우가 우리가 2밀도, 1밀도, 3차원에 갇혀서 여기다가 우리를 납치한 거죠. 납치한 겁니다. 그리고 감금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다. 그래서 1밀도에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에고의 속박이라고 하는 에고에 묶여 있게 하는 에고 바인딩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정적인 에고가 섀도우가 끝없이 이제 코핑 메커니즘 대응하고 상황에 대처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변호하고 어떤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면서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기제들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를 코핑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주 이지한 상태, 우리가 디스 이지가 질병이잖아요. 편안하지 않은 상태, 안락함, 평온함, 또 뭐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이지한 상태,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한 상태, 예, 디그니티에 관련되어 있죠. 오히려 이 그레이스나 디그니티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위엄과 품위를 회복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정체성 통합 과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왔는데요. 그것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관점들 아주 중요한 관점들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되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는 이 정체성, 신분증, 자신의 신원, 그리고 이제 개성, 독자성, 주체성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하고 아이디어가 같은 거거든요. 이런 개인의 정체성이 예,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고유의 자기만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에카샤 레코드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라고 정확히 일치하는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이덴티티고 이것이 이제 기록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이 개성, 독자성, 주체성이 뛰어나게 되면은 딱 보면 그거 그 사람이야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유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발상이죠. 이런 고유의 아이디어가 떠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창조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사고가 물질 현현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발상에 대해서
발상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또 발상을 내놓은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는, 존경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뭐 발명왕이라고 하나요? 이랬을 때 막 박수 치죠.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이 독자성, 주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이한이의 이상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는 항등함수, 항등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의성입니다. 한결같은 일관된 맥락이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관됨이 큰 아이디어 발상을 내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we have choice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리미테이션 안에서 하느냐. 우리 자신을 이런 한계로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재적인 영원한 본성에 대해서 이것을 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것이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한된 존재로 보면, 우리는 작은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보면, 무한히 확장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으로 자신을 보겠죠. 예, 그래서 우리를 빅 아이로 볼 수가 있고, 거대한 아바타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이스는 항상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만나는 마주하게 될 그런 경험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경험하는 세계는 내가 선택한 세상이고요. 예,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지 그 선택은 어느 누구도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는 거는 어, 사이언스적으로 가당치가 않은 겁니다. 예, 키로틱 사이언스에서 관점에서 보면 온리 자신의 선택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한다, 탓한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측면들을 중요하게 볼 수가 있고요. 키로틱 사이언스 관점을 갖고 있어야만이 어떤 진실의 중요한 더 근본적이고 은밀한 맥락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 화신자, 소울, 오버소울, 아바타 리시자까지 봤고요. 그리고 1밀도에서 12개의 화신자가 하나의 소울로, 또 12개의 소울이 하나의 오버소울로, 12개의 오버소울이 하나의 아바타로, 또 12개의 아바타가 하나의 리시로, 그 이상의 정체성들을 확장하는 여정들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 러시아 인형, 마이트루시카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확장을 얘기한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 이제 그림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우리의 우주의 시스템도 이렇게 확장하면서, 그리고 또 개인 실드부터 은하계 실드까지, 그리고 1밀도에서 5밀도까지, 그리고 정체성 또한 1밀도에서 5밀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위 밀도의 자아는 상위 밀도의 자아는 화신자의 샤레이의 빛을 결정하고 빛과 섀도우의 양이 결정된 형판을 선택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팬텀 매트릭스로 이제 추락하게 되면서 가짜 빛인 시오나 빛과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의 양들이 우리의 형판을 결정하면서 팬텀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들을 섀도우를 통해서 섀도우는 블랙홀의 빨대다. 에너지가 계속 탈취되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집단 실드, 집합체 의식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1밀도 자아는 2밀도 자아가, 2밀도 자아는 3밀도 자아가 이런 식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이런 개념들 안에서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지구에 이제 충돌하고 있는 아젠다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선 아젠다, 그 다음에 블랙 선 아젠다, 베릴 선 아젠다. 여기 이제 베릴 선 아젠다, 여기는 어둠 레드는 블랙 선 아젠다. 여기 이제 페달리가 먼저 접수를 하면서 이 화이트 드래곤 아젠다가 이제 전체 아젠다를 접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엔젤릭 휴먼의 아쿠아리의 유전적 혈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화이트 드래곤 배탈리들에 의해서 시간 레이더들 시간 돌격대들에 의해서 이퀄리 상태로 이렇게 추락된 상태다. 그래서 그린 드래곤, 그다음에 레드 아젠다. 근데 우리는 이들이 이제 피해자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이아몬드 선 아젠다에 봉사하고 있는 가디언의 티칭의 맥락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이유로 당신의 현실에 끌려 들어왔다? 어떤 이유겠어요? 카르마적인 이유,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정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와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직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디언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 주변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목적을 위한 당신의 탐구에 있어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높이 도달하라. 여러분들이 think bigger, 그 다음에 reach higher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생각은 정말 큰 사람이 되도록 크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 그 사람 저 생각이 깊다, 생각이 넓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남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일상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게 엔젤릭 휴먼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크게 쓰셔야 되고 생각을 크게 해야 되고 나의 가치를 더 높이 높은 곳에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당신은 한때 받아들였던 정체성에 대한 낡은 관념들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번 생이 전부이다. 이번 생에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고 또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번 생만이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낡은 관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낡은 개념들을 뛰어넘어 성장하도록 우리는 의도, 계획, 설계되었다. 그래서 이런 인텐션이라는 여러분들이 신의 의도잖아요. 신의 의도에 의해서 엔젤릭 휴먼의 창조 목적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도 없이 의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처럼 자기 비하 혐오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거대한 big avatar person, 거대한 아바타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단순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다시, 또 다시 그 작은 은하계 드라마들 중 하나야. 야, 문제없어. 나는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크다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드라마들을 아주 아주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겁먹지 않는 것처럼 지구에 일어나는 지금 엄청난 양극성의 충돌 드라마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들도 우리는 언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자만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우리가 큰 인간이 돼서 작은 드라마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맥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정말 작게 보인다면 드라마가 정말 크게 보일 수가 있다. 그렇죠.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죠. 실제 우리가 인간 본성과 또 그리고 엔젤릭 휴먼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염두하지 않았을 때 정말 이 드라마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감들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시 호스팅이 일어나고 또 에픽 가디언 그룹들이 어스텝이 일어나면서 전체 뭐 일정과 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인간 존재, 엔젤릭 휴먼의 영원히 긍정적인 맥락에 접속하면서 좀 더 자신을 사랑하고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모든 것들은 흘러갈 것이고 그들의 가짜 에너지는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각 필터들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건 이게 인식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인식의 장난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 다른 필터를 갖고 각자 다른 입장과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는데 그래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각 필터의 이거는 인식의 장난 같은 겁니다. 나와 대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의 장난과 같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맥락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봤는데 뭐 거지 같아 아니면은 뭐 거짓말 같아 뭐 욕도 나오죠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거를 또 제3자의 눈에서 보면 그렇게 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재밌는 겁니다. 네. 각자 안경을 끼고 서로 옳다고 하면서 남도 헐뜯고 또 누구를 추종하기도 하고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들 장난처럼 재미있는 거죠. 인식의 장난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또 나의 필터를 본다면 상대의 필터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아 마땅한 것처럼 상대 또한 존중받아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승 여정에서 특히 이제 프리덤 티칭하고 관련돼 가지고 섀도우를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면의 섀도우를 인정하느냐를 따라서 세상의 섀도우, 타자의 섀도우, 전체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섀도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대의 섀도우나 세상의 섀도우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섀도우라고 하는 거는 잠재의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맥락에서 나를 지배하는 큰 포스, 에너지 장입니다. 그 힘들을 어떻게 놓치고 섀도우와 어둠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의 현재에 처해진 조건과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리덤 티칭에서 섀도우 역학을 그리고 12태도와 12책임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트리오라 티칭이나 테크닉을 하게 되면 장단컨대 완벽하게 숙지하고 인지하고 또 주파수를 홀딩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12태도와 12책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착해야 되는 전신갑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수가 싸움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12태도와 12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섀도우 파워에 대해서 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쏟아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거대한가 작은가? 거대하다는 것은 에고에 얽매이는 것, 에고 바인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set me free,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상태. set free 상태가 된다. 그거를 원하려면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섀도우는 내가 에고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들뜨고 아기처럼 장난치고 좋은 거, 예쁜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만 즐기면서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게 꾸미긴단 말이에요. 이번 삶이 속박이라는 관점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이상한 것들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판단 영역 안에서 내면의 섀도우가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에고의 고통의 삶은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섀도우 전술입니다. 또한 안녕 나는 우주의 마스터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거만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거야. 이것도 웃긴 얘기죠. 여러분들이 거만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완벽한 마스터라고 땅땅땅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뭐냐 하면 내 발전이 끝났어. 나의 성장이 끝났어. 쓸 때만이 우리가 거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번 생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끝없이 주파수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전체 형반을 회복하는 끝없는 과정으로 본다든지 또 무한한 인간 영혼의 진화 여정 안에서 나를 계속 성장하는 존재라고 본다면 그 어느 시점 과정에 있는 한 시점에 있는 나를 두고 내가 잘났다 못났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으로 본다. 계속 무한으로 본다. 무한하게 인간을 확장을 하는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기본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갖추게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내적으로 여전히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이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 오만, 교만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진리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진리 뽕에 취해가지고 거의 뭐냐면 도파민 중독 같은 상태죠. 그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이 최고다, 최고의 경험을 하고 있다, 잘난 체 하다가 이제 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하다는 것은 당신 자신이 자원간 존재, 은하간 존재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허락하는 것을 계속 이 allow를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역을 하는 이유는 자 주권하고 관련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허락하는 거죠.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식을 반영하고 또 그리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구에 있는 이번 생에 한 번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전생과 윤회를 했고 그리고 또 내 고향인 우주의 존재로 우주의 시민으로 거듭날 거야. 나는 이런 차원간 존재, 은하간 존재로 다시 태어날 거야. 나는 그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명료한 의식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의 자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의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허락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얼라우를 이렇게 쓸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할 거야. 파워가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이 다시 거대한 존재가 되게 하라. 만약 당신이 오직 여기에 태어나서 주어진 이름과 이번 생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험했던 작은 인생과 자신을 계속 동일시하고 오직 당신만이 기다리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관점으로 당신 자신을 계속 규정한다면 당신은 한 그루 나무 옆에서 작다고 느낄 것이다. 이 부분은요, 이 부분 때문에 인간사의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생을 정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전생 카르마의 법칙에서 태어났고 전생, 현생, 미래생 많은 생들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주의 신분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번 생이라고 하는 건 원 오브 댐인 거죠. 많은 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생이 전체 인생인 것처럼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나의 삶이 가벼워져야 된다는 거는 작은 인생입니다. 작은. 한 번의 작은 인생.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동일시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만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주의 나를 돕고 있는 상위에 많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얼마나 많은 정체성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정체성은 곧 의식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한한 파워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만이 있다라는 존재의 관점으로 이렇게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뿐인 인생 즐겨 이런 얘기들을 무의식 중에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밈이라든가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정말 이번뿐이 한 생뿐이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래로 듣고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영혼에 대한 환생에 대한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해도 서서히 자기의 패러다임들은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작을수록 또 내지는 주어진 이미지, 사회적인 어떤 가스라이팅 작업에 의해서 가족들도 그러죠. 막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면 야 즐겨 이번뿐인 인생 이런 얘기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올바른 가치관들을 정립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당신은 작지 않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작은 존재로 본다면 우리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바라볼 것이고 우리 자신이 처리해야 할 것들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은 존재로서 바라보거나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서 바라볼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하고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 카르마 법칙을 하는데 내 카르마인지 네 카르마인지 카르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흐릿한 상태가 여러분들을 지금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아, 카르마가 있구나. 전생이 있었구나. 아, 이번 생에 내가 받았구나. 아, 카르마를 종료하기 위해서 다시는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뚜렷해야만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생에 나의 이름 가볍게 대하자. 뭐 그 이름을 존중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겨지는 거죠. 이번에 내가 죽기 살기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를 이제 약간 이렇게 힘을 여기다가 이제 주다 보면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거대한 드라마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이걸 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고 내가 이걸 처리할 수 있을까 계속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스스로를 작은 존재로 여긴다면, 근데 그게 지금 고통이라는 것들이요, 현실상의 고통을, 그 인식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네가티브한 인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감정도 상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신체 능력도 떨어뜨려서, 우리 몸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아, 우리가 그 돌연변이보다 그렇게 대단하냐? 돌연변이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얘보다 내가 작으냐? 여러분도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돌연변이,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죠. 유전자 돌연변이를 얘기하고 우리 형판과 이제 실드는 개인 의식의 결과들을 다 축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의식이 추락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암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살려고 주변에 혈관을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빨아들이거든요. 얘 정말 블랙홀과 같습니다. 예, 블랙홀 같은 에너지 그런 예, 자기밖에 모르는 에고의 이기심이 실제 물질로 현현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암은 의식의 추락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누구도 암이 의식의 추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암은 미리 예방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이 고작 정기 검진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요런 예전에는 이제 CT 1cm였는데 지금은 뭐 0.5mm 아주 미세암도 잡아낸다고 하지만 결국은 잡아내도 그것을 수술요법으로 제거하거나 화학요법제나 방사선 치료제로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이것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의학의 맹점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암이 발생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에, 의사와 환자는 종속적인 관계가 권위적이고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웃긴 겁니다.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데 내 몸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는 순간 아, 나 죽었구나 하는 거죠. 이것도 인식의 장난입니다. 몰랐을 땐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죽겠다. 이게 웃긴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돌연변이 세포는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면역세포, 마크로파지나 뭐 베타, 뭐 이런 임파구들이 계속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 돌연변이 세포들이 무한으로 이제 증식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제거가 안 되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cm 이상으로. 그때 이제 진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발병과 진단 과정을 보시면 아주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멀쩡히 살았다가, 멀쩡히 괜찮았는데, 그 멀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동안에.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육체와 감정체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평소에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하는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또 그리고 그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의 품위와 또 나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추락된 의식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결과를 맞이하는 시간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냥 세월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암은 의식의 추락으로 발병한다. 정말 논쟁이 될 수 있는 대목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빡 써놓은 겁니다. 예, 현대학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저는 가디언 진리를 에, 가디언 진리 하에 맹세하에 암은 의식의 추락이라고 추락으로 발병한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연구한 것도 이거였고 가디언 자료로 거의 뭐 컨펌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암 환자 집에 생기면요, 완전 경제적 상황이 엄청나게 나빠지죠. 예, 최소 뭐 1억에서 몇 억씩 예,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보양한다고 건강식품부터 해서 뭐 좋은 거 다 갖다 줘야 되니까 거의 집안이 풍지박산 나듯이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래서 모든 관심이 암 환자로 집중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암 환자가 그걸 즐긴다는 겁니다. 예, 극도의 죄의식, 자신에 대한 분노의 결과물로 생기는 거거든요. 죄를 졌는데 참여하지 않고 똑같이 그 방식으로 고집하는 겁니다. 예, 나르시시스트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존심과 예, 자신은 잘 살았다는 착각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통해서 반성하거나 병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예,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 결심하면서 예, 모든 주변의 에너지들을 블랙홀과 같이 빨아들인다. 암이 그렇습니다. 암이 블랙홀 시스템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허용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예, 뭐 FA의 아젠다 저리 가랍니다. 이게 지금 병이 든 사람에게 갖는 동정심은 대부분 질병과 고통을 싫어하는 자기의식의 투사로 일어난다. 병을 외면하는 것도 그렇고요. 병이 든 사람들을 동정하고 아픈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뭐 측은지심이나 연민 정도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섀도우의 맥락이 있습니다. 자기의식의 투사라고 하는 질병과 고통을 싫어하는 내 의식이 투사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반드시 자기 점검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안감 환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전혀 일어나지 않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뭐 만약에 예,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현대의학에 그 몰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여지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FA 비즈니스 선봉에서있는 당연히 여기가 돈을 버는 겁니다. 예, 이들이 돈 버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면 의식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예, FA 아젠다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돈을 벌어들일 뿐이고 또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들한테 관대해지잖아요. 가족들이 아프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프지 마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아파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프냐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팠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한 기회에 해당하잖아요. 예, 인간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예, 그래서 정말 영혼에 보내주는 메시지를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파서 어떡해요. 이런 말들은 평상시에 안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완벽한 의식뿐만 아니라 태도, 책임, 관점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FA가 VBA 게임에서 계속 피해자 의식들, 그러니까 희생자, 환자가 되면 무조건 희생자가 됩니다.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병이 걸렸는데 그게 착한 사람들이 왜 병이 걸렸는데 왜 예? 어떡하냐 안타까워하고 근데 쟤는 뭐 24살부터 약국을 할 때 제2의 화두였습니다. 왜 아픈 사람들이 암이 많지? 아 착한 사람들이 암이 많지? 근데 그게 보니까 착한 게 아니었던 거죠. 다 그 거짓 조작된 이미지 예, 그 이미지에서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죽음은 고대의 전통에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성한 시간이었고, 모두가 축복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죽음을 보고 슬퍼한다고 하면 이 3차원의 물질적 관점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번 생에 공부 다 하고 갔구나. 근데 이제 자신의 영혼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죽음들이 있거든요. FA들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위적인 죽음이라든가 그 불필요한 죽음들이 일어났을 때 영혼들이 이제 경험하고 공부할 시간들을 뺏긴 거잖아요. 에너지가 뺏기고 뺏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 질병과 고통에 대한 패러다임, 암에 대한 패러다임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의식혁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 우주 시민으로서의 아이디를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교만, 자만, 오만 아니고요. 그냥 팩트입니다. 우주적 진실입니다. 상위 차원들의 정체성하고 결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정리이죠.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를 자꾸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나약하고 나는 여자 같고 얌전하고 현모양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여자도 정말 안방만이 포스 또 뭐 이런 주방에 그 모든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안방만이 포스처럼 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성이면서 살림을 한다면 그런 강한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살림을 하기 싫고 밥하기 싫고 반찬하기 싫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예, 자신은 아주 약하고 연약하고 부드럽고 그런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고 나의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좀 더 솔직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일이 수고롭지 않거나 또 내지는 그게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뭐 한 생각 바꿔서 뭐 다 같이 먹고 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나도 돌보고 너도 돌보고 그리고 살림을 하게 되면 스케일이 커집니다. 모든 어떤 플로우들을 다 그 정말 시퀀스거든요. 음식하는 시퀀스들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정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포스와 안목들이 생기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제 책에서 이제 주부들이여 식탁의 설계사가 되라고 해서 25년 전에 얘기했던 저의 뭐 깨달음과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어떤, 뭐, 저의 얘기는 지금도 저도 변치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까지도 저에게도 질리고, 뭐, 죽을 때까지 질릴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공간 안에서도 내가 에너지 포스를 펼칠 수 있는 상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가리는 게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도 내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 시공간 물질을 내 안에서 나의 에너지로 바꾸고 정렬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깨어나는 것이 진실이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이건 나는 살림 못하고 난 빨래 못하고 청소 못하고 나는 뭐 여기는 낯설어서 못하고 여기는 더러워서 못하고 여기는 내게 아니라서 못하고 수천 수만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내가 안 하는 결과가 됐을 때 결국 자기 영혼은 손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경험하고 포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변명과 게으름이 결국 자신을 축소시키는 예, 예, 그런 수를 놓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제어할 수 없긴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뭐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런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흘러가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디에 두고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감정은 제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능력이 계속 떨어진다? 반드시 우리가 지원 퀀텀이 제피론 퀀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퀀텀이 계속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다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 주어진 퀀텀 안에서 더더욱 내 능력은 재생되고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믿음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계를 바꿔놓을 겁니다. 근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계속 이번 생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고 바인딩. 주어진 내 이름이 좋다 싫다 이번 생이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다 나는 쟤보다 낫다 못났다 계속 판단하면서 시기 질투 부러움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바꾼다는 것이 이번 생만이 이번 생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라고 동의시해서 그런 것이다. 이건 이번 생이 전부인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들을 놓치고 나는 혼자서 고립된 외로운 존재를 보기 때문에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DNA 형판과 치유 과정은 감정적, 정신적 상태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가장 젊었을 때의 외모와 건강을 회복하고 에너지의 완전한 변형을 통해서 원자 단위까지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시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영혼의 전차 모카바를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 프리덤 티칭 때에는 좀 더 이제 뭐 바이 머카바 아주 뭐 두 개 퀀타로아 그 머카바 그 코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머카바를 완성해서 이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부 창조계, 영어 창조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통로들 크리스탈 브릿지웨이가 열리면서 정말 이 전차는 더욱더 멋져지는 겁니다. 머카바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빨라지고 멋져지면서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와이킨 그 너머 유레아바디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 전차를 예쁘게 꾸미고 멋지게 꾸미느냐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의 확장은.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성취하느냐의 문제는 각 개인의 노력과 의식 상태가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은 1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의식의 확장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생활의 곤란함을 겪게 한다. 주파수를 강착하고 유지하는 작업을 중단시키면 의식적, 신체적 변형 과정도 중단되거나 느리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모두 완벽하게 영혼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주파수를 원한다. 또 그것을 홀딩한다. 이 과정에서 계속 섀도우가 난동을 부리게 되면 에너지 누수가 일어나고 에너지 뱀파이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변화 과정들이 계속 느리게 지연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강착하면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내 섀도우를 제압하고 그리고 내 정말 이 빅아이 거대한 아바타 퍼슨이 되기 위해서 계속 나는 커가는 존재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뭐 노력하는 거 싫어해가지고요. 공짜 좋아하고, 그리고 거저 먹고 싶은 그런, 옛날에는 우리가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고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뭐 공짜라면 누가 준다고 하면 덥석덥석,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 공짜는 없다, 세상에. 내가 받은 것은 되돌려야 되고, 그게 카르마 법칙의 무서운 겁니다.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서 덥석 먹을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줄도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덥석 물죠. 그게 이제 덥석 물었을 때 이제 카르마에 엮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해결 안 하고 남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뭔가 자신을 만회하려고 하다 보면은 카르마적인 관계에서 계속 그 속박에 빠져서 벗어나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번 생, 다음 생 이어서 그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 인디고들이 깨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인디고들이 깨어나는 세상을 꿈꾸면 우리는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이들이 만들어내는 지금은 이제 과도기라 정말 끔찍한 징그러운 세상의 정치 드라마들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의 세상들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큰 비전, 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디고들이 깨어나고 있는 지금 드라마 그 자체와 우리 아바타 자아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다시 가져오게 하는 어떤 이런 도전, 챌린지, 이 난제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카오스 상태죠. 정말 그 아사리판 지나서 난장판 그래서 개판 5분 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신은 거대한가 작은가?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당신은 얼마나 나는 이것을 처리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많이 당신의 머릿속이나 밖에서 무언가에 대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가? 당신은 얼마나 많이 속으로 기겁을 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당신은 얼마나 많이 덧칠을 해서 완벽하게 감추하고 있는가? 이 말로 이렇게 고상하게 덧칠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려고 떡칠한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을 떡칠했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감추려고 두껍게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여기서 플라스터리드 되어 있는 앱조르트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완전히 가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은 기절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개발한 이 과정에서 개발한 것이 이제 코핑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예, 대응하고 대처하는 이 코핑 메커니즘들이요. 대응 기제 하나라고 했는데 기제들 예, 많은 겁니다. 항상 자신을 모면하기 위해서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정당화시키는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오죠. 이때 에너지들을 얼마나 많이 뺏기겠습니까? 이걸 머리를 써야 되니까 이거를 나를 이제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고 있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하고 있다가 어떤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은 척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자신이 안 그런 척 숨기려고 해야 되고, 네, 하고 싶지 않아서, 온갖, 뭐, 핑계들, 물리적으로 뭐, 바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자신이 아프다 할 수도 있고, 괴롭다 할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거대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대처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대응 기제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까워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이 에너지 뱀파이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섀도우에 밥 주는 거고요. 섀도우에 밥 줄수록 블랙홀에 대해 에너지 털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작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그것들은 필요하다. 자기가 뭘 하기 싫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뭐 아주 참하게 보여야 되고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고 관심을 가져줄 것이고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오히려 털리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거대함과 역학을 깨닫기 시작하는 곳이 여기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게 자신을 생각한다면 드라마는 커질 것이고 내가 거대하다고 느끼면 드라마는 작게 보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선택의 권리를 가진다. 예, 내가 이것보다 더 거대한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작은가에 관한 것이다. 예, 모리알은 작다 하지만 모리알 속에 차원간 3배수의 아바타가 있을 수도 있다.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 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작은 것에서 가장 큰 우주를 투영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로지를 세포 생물학을 하시게 되면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정말 과학의 궁극에서 인문과 철학과 종교적 깨달음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우주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아는 거죠. 끝까지 연구의 끝에 가보게 되면 작은 것에 큰 우주가 있구나. 이거를 그냥 뭐 프랙탈 이론 이런 걸 떠나서 실제 자신이 체험을 합니다. 신비와 경이와 함께. 그래서 외부 세계를 탐구할 때는 끝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신비와 기적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 생명력의 포스들이 춤을 추는 그 향연장에서 자신 또한 그러하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신자, 소울자, 뭐 오버소울, 아바타자, 리시자 이렇게 배우지만 이론적으로 배우지만요. 실제 이것들은 체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이름을 이밀도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아는 건 모르는 건 상관없이 실제 내가 그 바이탈 포스 생명력 신성한 그런 파워들이 어떻게 생명을 탄생하고 연출하고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미 이 상태에 따라서 이 밀도별 상승에 따라서 내 의식이 계속 확장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우주를 볼 수 있다면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이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것에서 우주를 보는 체험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차별심은 하루아침에 작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작다 크다 판단하고 판단했던 모든 자신의 취향과 기호 또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될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미시 세계에서의 체험들이라든가 아주 디테일한 세계에서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어떤 또 직관을 통해서 어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어떤 내적인 맥락들, 그 흐름들을 읽어내지는 시간들을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심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려면은 정말 디테일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나의 하루아침에 모든 편견들이 사라지는 여러분들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뭘 본 거야? 나의 그동안의 생각은 미쳤구나. 이런 식의 아주 밝은 회개인 거죠. 밝은 깨달음이고 밝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회개나 반성이라는 말도 어떤 상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큰 어떤 체험과 또 발견을 한 이후의 반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반면에 회개나 참회나 이런 말들이 체험 없이 강박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하기 싫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변화의 동력으로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당신의 거대함을, 빅니스를 기억할 때다. 예, 그래서 아바타 프레스입니다. 지금 당신의 거대함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치든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밖의 세상이 미쳐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오면 지금이죠.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예, 당신의 경험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라. 당신이 경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정말 빅니스, 내가 아바타 퍼슨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 지금의 혼돈스러운 세상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지혜의 안내라고 하는 것들을 명료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거보다 더 커. 왜? 지금에 일어나는 것들은 아틀란티스 이후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우주, 유니버스 우주 전체를 보면은 우리는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는 예, 아주 작은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지구에서 노미 유전자가 깨어나면서 전 우주에서 주목받는 행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드라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구에서의 어떤 승리 중에 승리의 체험이 전 우주의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책임감 있는 우리의 여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당신은 그것을 평화롭게 통과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예, 우리는 빅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신은 이런 은혜, 여기서 이제 그레이스로 move through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신의 은총과 은혜와 감사 안에서 이 여정을 겪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실제 은혜, 여기 디그니티에 더 가까운 측면으로 자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위엄과 품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너무나 천박하고요. 질서와 룰을 깨고 서로 합의와 약속을 깨고 자기 멋대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품을 잃게 하고요. 품위와 위엄을 잃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더더욱 큰 나를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거짓된 고상함과 우아함이 아니라 진정한 품위, 진정한 태도와 매너에서 나오는 진정한 품위와 그런 자기 존엄성들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FA 공격에 의한 인간 대중 조작 기만 전술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당연히. 유사일에 아닌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는 역사를 이해하는 측면이라든가 경험이 짧아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땐 무조건 정보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무조건 이제 책을 보는 그런 시간들, 정보량을 무조건 늘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거나 이것저것을 찾아서 퍼즐을 맞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정말 이게 작은 드라마라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를 정말 싫어했는데 연도와 이름 외우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여유가 만만인 거죠. 지금은 이 역사 또한 좀 FA에서 완전히 왜곡된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들이 커짐에 따라서 드라마가 작아 보이고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예, 그들은 지구의 행성의 지배권을 장악했고 감옥 행성으로서 살아있거나 죽거나 어떤 상태에 있었든 인간을 통치 지배해왔다. 예,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의 정치 수수나 전쟁 위협 자연재해를 통한 인간을 향한 공격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죠. 예, 우리는 지금 모든 기억을 상실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하던 짓도 하고 있구나 이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편안한 아, 관점을 가지고 이 지금의 현재 정치 드라마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것들을 모두 기억할 만큼 지금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고 기억해낼 수 있는 나 안에는 언제나 감사 속에 있다. 아, 저는 이것도 오늘 변질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586 세대 이상들이 우리 이제 독재 유신 뭐 정권에 살았다 하면서 민주투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자신은 살아있는 거에 대한 부채감을 느낀다. 그래서 완벽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학자들의 얘기들을 보면서 제가 좀 오늘도 뭐 또 한번 와 대단하다. 왜 그렇게 독어 동문을 하며 독일로 유학을 갔는지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지 알 정도로 68 혁명의 프랑스 혁명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분리 해체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학을 많이 갔고요. 그리고 그 학자들이 다시 학자들의 마인드죠. 마인드들이 역수입되면서 지금의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고 해석하고 통찰을 하는데 그 부채 의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부채 의식을 위해서 자신이 양심으로 세상에 대한 일가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뭐, 맞는 측면도 있고, 틀린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68 혁명이, 지금 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에서 PC를 일으키고, 뭐, 이러한 맥락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16개 국가에서 22개 독일 유럽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그 가치를 교육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고 그 공유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조작 기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이 물질화되는 현대 사회를 통탄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양극성으로 싸우고 있는 사회를 통탄하는 거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이제 혀를 차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제일 양심적이다. 정의사들 신부님들이 제일 양심적. 돈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교수님이 너무 순박하게 보일 정도로 완전히 시계가 30년 전에 정체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이 엘리트의 추락한 의식을 지탄하는 본인이 엘리트인데 발언들을 하면서 참 많은 아이러니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에 파고드는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레프트 의식에 잠식되어 있는데 자신이 양극성에 빠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들의 기만 전술입니다. 지금 레프트를 지지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면서 자신이 가디언 자료를 잘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내면의 섀도우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섀도우의 파워가 얼마큼 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표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 리더십 너머에 섀도우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섀도우의 파워를 읽어내려면 오랜 시간 동안에 팔로우를 해야 되고 역사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왜곡되고 내지는 뭐 변질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팔로우 없이 역사에 대한 추적 없이 섀도우의 파워가 어느 순간에 깨어나서 정체성을 변질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고찰 없이 섣불리게 정치적 입장에 휩쓸리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섀도우 의식으로 살았느냐, 엔젤릭 휴먼의 의식으로 살았느냐인데요. 우리가 이 영원한 실제는 의식이고요. 절대적으로 의식은 죽지 않기 때문에 섀도우의 의식은 당연히 쉴드에 남아서 다음 생의 공부회로 숙제를 밀어놓겠죠.
그래서 지구의 엔젤릭 휴먼을 돕고 있는 GA 기본 방침은 인간의 성장과 진화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며 격자를 회복하고 정화하는 과정들에 있지 개인의 삶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의지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침해라는 영적 위반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영적 위반이라기보다 실제 우주 법칙을 극한으로 존중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의 카르마의 법칙, 그리고 이런 에너지 주고받음의 법칙, 그리고 이 12태도와 12책임하고 관련된 그 키론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타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이 그 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도 다 의식이다. 의식의 통로다. 빛의 통로다.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를 가고 싶다, 통과하고 싶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길 통과하려면 그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게이트 자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2태도고 12책임이고 이런 것들을 숙고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셔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우주의 법칙을 존중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태도와 책임을 저는 죽어서도 여러분들이 껴안고 죽어야 되는 진리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타게이트를 통과하는 열쇠를 갖고 있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카르마 법칙에서 그 시스템 안에 이제 속박되어야 되는 그런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 또,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사이언스적으로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입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 정말 FA의 자유의지 남용에 의해서 우리가 위기에 놓여 있다면 주인은 우리를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균형을 회복하는 우주의 법칙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근원을 믿는다, 뭘 믿는다? 법칙을 믿는 겁니다. 항상 균형을 회복하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법칙이 신이고 갓소스고 갓소스가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외면하게 되면 결국은 그 대가는 자신의 선택의 대가는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작은 나의 바디가 작다고 해서 자꾸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식과 여러분들의 신근원과의 연결은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내가 작기 때문에 예, 내가 에너지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버렸다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몸이 작다고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나온 의식과 그 사람 의식을 봐야 되는 거하고 정말 모든 순간에 신근원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법칙을 우선하느냐, 태도와 책임을 우선적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느냐, 그러니까 태도와 책임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 그리고 남을 비춰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 넌 태도를 지키고 있냐?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너는 거대한 자아라고 느껴?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작은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다음 기제들은 무엇인가? 당신의 대응 기제들. 여러분들이 이런 코핑 메커니즘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실 때 에고 바인딩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다르게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거, 지금까지 이제 섀도우의 잠재의식적, 무의식적 행동들로 살아왔다면, 이제 의식적, 각성적 에너지로 모든 것들을 나의 주권하에 선포하고 살기 있기 때문에, 섀도우 파워가 줄어들게 되면 대응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올바른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즐거워하고, 잘못했으면 수정하고, 모든 이 논리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크리스토스자 아바타자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에픽 근원이다 해도 되고 지금 하지만 이제 프리덤 티칭 시절에는 이렇게 외부 창조의 가르침이었기 때다 보니까 나는 크리스토스 아바타자다 라고 나는 가소스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느냐 모든 도전들, 난제들,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을 나는 처리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with easy grace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여유와 또 그런 마음의 평온, 평정심 안에서 그리고 나의 존엄성과 또 위엄과 품위와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지금 평화 속에 있느냐. 그래서 이지한 거, 마음의 평온, 편안함, 언락함, 쉬움, 여유, 넉넉함, 소탈함, 자연스러움, 어색한데 없음. 그러니까 어색하면 이상한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아도 이상한 거고, 소탈하지 않고 자신의 분에 넘치는 것들 해도 이상하고요. 여유 없어도 이상하고, 여유 있고, 너 넉넉하고,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 대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것이 실제 이미지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지에는 이게 완화하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곤란을 덜어주고 신중히 움직이고 살짝 위치를 옮기고 아주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반하는 것이 this is라면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병이 드는 거죠. disease가 병인 것처럼 this i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대한 자아가 깨어난다는 거는 주파수 파워가 흘러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내 신체에 갱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 취약한 신체적 능력이라든가 감정적 두려움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아에 대한 개념, 자아 인식이 확장되는 개념, 또 의식이 확장되는 개념들 명료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대한 아바타 벌슨 거대한 이 아바타 자아, 거대한 빅리스,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거대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자아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주의 주민등록증 찾으러 같이 가는 여정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